내가 매몰 비용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내가 입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어. 근데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인생이 이런 건가? 이 정도 만족이 내 적성에 맞나? 그런 생각 들어요.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다 보니까 서너 번 반복하고 실망을 거듭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쉬었다 기준 나오는 겁니다. 작년 8월달 기준입니다만 그 이후에는 통계가 지금 잘 안 잡히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해서요. 그냥 쉬었다 청년층이 44만 3천 명입니다. 쉬었음 청년 74%는 구직 의사가 아예 없고 근로조건에 불만족해서 구직을 중단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혹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구직 활동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입사해봤더니 나랑 안 맞아. 그 다음에 또 입사해봤더니 안 맞아. 적성이 안 맞고 근로조건이 안 맞고 일하는 방식도 안 맞고 문화가 안 맞아. 그러니까 퇴사 반복하다가 이제는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 뭐 안 해. 됐어요. 나 그냥 뭐 있을래요. 천천히 생각할래요. 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1년 이내에 조기 퇴사한 퇴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년에 1년 이내에 조기 퇴사한 퇴사자가 있습니까? 있다가 64%, 21년에는 74%, 22년에는 84.7%, 23년, 24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1년 이내에 퇴사한 사람들의 퇴사 사유를 봤더니 적성이 안 맞는다 45%, 낮은 연봉이다 36%, 조직 문화 불만족이다 31%, 높은 근무 강도, 개인 역량의 발전, 회사의 비전과 성장성, 복리후생, 지역 및 근무 지역 이런 순서대로 나옵니다. 유념해야 될 것은요. 낮은 연봉보다도 적성이 안 맞다가 훨씬 더 높아요. 낮은 연봉은 36%인데 적성이 안 맞다가 45%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연봉은 사실은 자기 실력을 자기가 알거든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이 기업을 선택했다. 그러면 대략 연봉 어느 정도인지 다 조사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해 보니까 연봉은 알고 들어갔는데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빡세. 내가 연봉 3천만 원인 거 알고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3천만 원에 할 만한 일인데 이렇게 빡센 일을 내가 3천 받으면서 일을 해? 이건 겁니다. 그거를 표현이 뭐냐? 적성이 안 맞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건데요. 구직 매몰 비용이라는 단어입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말, 이제 sunk cost죠. sunk cost이죠. 이미 지급이 되어서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경우 구직 매몰 비용,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커오는 모든 활동들이 다 구직을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대학원까지 나온 비용에 대한 손해 감정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거든요. 매몰 비용이 있는데 내가 이 돈 들여서 여기까지 내가 자격증도 따고 이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이 돈 들여가지고 그 정도까지 했는데 이 정도 직장을 내가 다닌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인식, 그게 매몰 비용 인식이라고 그럽니다. 그 모든 게 구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심리가 작동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얼마냐? 얼마 전에 나왔죠. 보건복지부에서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까지 시키는 데 들어가는 양육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거니까 과소하게 잡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누적해서 합해보니까 얼마예요? 3억 8,960만 원.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 약 4억 들어간 거예요. 4억. 그러니까 대학생 입장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입장에서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 표현이 좀 센 표현이지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 나의 쓸모, 사람은 인간은 수단이 아니죠. 리소스, 즉 자원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돼야지. 이 말은 얼마나 참 인간답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쓸모없는 놈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그거는 인간답지 않은 표현입니다. 어찌 사람을 쓸모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물건도 아닌데. 내가 내 스스로의 부가가치를 양산해내는데 필요한 때까지 4억 들어간 거예요. 게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잉 경쟁사회. 과잉 경쟁사회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냥 학비만 나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의 고립은 결국 과잉 경쟁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청년들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50대 중후반의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비약적 경제 발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던 세대의 그 관점으로, 즉 본인의 경험에 비춰 청년 자식들 세대를 바라볼 때 나보다 더 잘 나가야 된다는 인식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쟁 때문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자격증, 스펙, 계속해서 돈과 노력은 들어가는 거죠.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돈에 걸맞는 노력도 요구되어 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청년들이 취업할 때 갖고 있는 구직 매몰 비용이 있는 겁니다. 상반기 신입사원 스펙 나옵니다. 이공계 전공이 42%다. 자격증 평균 2개다. 인턴 경험 16.7%다. 토익 평균 758점이다. 토익 스피킹 레벨 5.6이다. 대기업 최종 합격자 평균 스펙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지금.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나 정도의 스펙이면 어느 정도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겠네가 그냥 디디디디디디디디 아주 이게 본능적으로 그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감도보다 내가 지금 직장에 있는 곳이 약간은 좀 떨어지네 라는 인식을 가지면 버티기가 어렵죠. 내가 이거 하려고 그거 공부했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 썬크 코스트 커리어, 경력 손실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약간 반대의 의미예요. 내가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됐는데 한 10년 일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변호사가 되기 위한 경력 손실 비용이 워낙 많았죠. 이 일이 나에게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 일을 하는 현상을 두고 우리는 경력 손실 비용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자, 요거 개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때문에 원래 의미는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경력 손실 비용과 관련돼서 한계 효용 곡선도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와서 이 직장에서 내가 지금 한 달 됐어요. 2달 됐어요. 3달 됐어요. 아, 내가 여기에서 뭐 해보니까 뭐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신입사원 때 느꼈던 그런 어떤 스릴링함, 잘해야지. 아, 야단도 맞지만 성취감도 느끼는 거 한 3년 차 되었을 때 계속 느낍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당연시되고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룬다 하더라도 아유 뭐 당연한 거야. 그 다음을 해. 이런 이야기 듣는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직업 만족 한계 효용 곡선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뷔페에 갔습니다. 우와, 뷔페다. 내가 10접시는 먹을 거야 하고 첫 번째 접시를 가져다가 먹죠. 너무 맛있죠. 그런 다음에 또 오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지. 2번째 접시를 먹습니다. 3번째 접시를 먹습니다. 4번째 접시를 먹을 때는 약간 손해 감정을 느끼면서 더 먹어야 되는데 벌써 배가 부르기 시작하네. 음식은 왜 이렇게 맛이 없지? 더 못 먹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5번째 먹을 때는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지? 6번째는 맛없는 거 가져왔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진실로 6번째 음식이 정말 맛이 떨어지는 개차반 음식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뷔페에 갔을 때에 어떤 음식을 먹든지 상관없이 나의 만족도는 점점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점점점 만족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내가 그것의 접촉면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것을 많이 쓸수록, 그 물건에 대해서 많이 경험할수록, 내가 이 직장에서 해당되는 직무를 많이 수행할수록 나의 만족 곡선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내가 입사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입사했어요. 내가 디자인을 하고 기획을 하고 내가 뭐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해요. 내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내가 지금 입사했어요. 그런데 3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가요. 계속해서 만족하냐는 이야기죠. 아니죠. 일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접촉면 경험이 증가할수록 나의 만족의 곡선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새로운 지경의 도전이 필요한 것이 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과 적성이 안 맞는 것을 헷갈려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족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맨 처음 피겨스케이팅 하면서 즐거웠던 거랑 피겨스케이팅 20년 하면서 즐거웠던 거랑 똑같은 만족도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만족의 정도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런 생각 들죠. 내가 매몰 비용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내가 입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어. 근데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인생이 이런 건가? 이 정도 만족이 내 적성에 맞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이러려고 그 돈 들여서 공부했나? 이 정도 스펙이면 비슷한데 다른 데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공부나 더 할까? 대학원 갈까? 자격증 취득할까? 해외 유학 갈까? 아니면 좀 더 쉬었다가 그냥 새로 생각해 볼까? 생각이 들죠. 사랑하는 청년 세대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을 해서 그 경험이 증가할 때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계 효용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의 보람과 성취가 매번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신입사원 초기에 느꼈던 그 성취감, 효능감, 격려, 칭찬 이런 거 계속해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한계 효용은 언제나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은 높아져 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취중 기간 길어지고 내가 이 일자리를 갖기까지 들였던 매몰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실제로 내가 일을 하면서 이게 내 적성에 맞나? 라고 하는 생각, 인식은 더 증가하게 되겠죠.
대학 동기들 중에서 대기업 간 친구들 많았는데 당연히 나도 그쯤 가겠지. 아니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취업에 계속 실패하고 좌절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잘 안 됐어요. 직무나 일에 대한 경험 많이 요구를 하고 점점 좁아지는 신입 취업의 문이죠. 한 기업에 입사 공고를 봤어요.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보니까 경력, 연수 무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유관 업무 경험자, 페이롤 업무 경험자 우대, 노무 대응 이슈 경험자 우대, 더 좋은 사용 가능자 우대, 동종업계 근무 경험자 우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입사해가지고 1년 이내에 퇴사해버리는 신입사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채용 공고할 때에는 그냥 아무나 오시오 했지만은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경력직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의 높아진 구직 기준도 있습니다. 눈높이는 대기업과 공기업이죠. 대학을 졸업할 때 어느 누구가 중소기업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중소기업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통계 결과에 의하면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대기업, 공기업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청년 고용은 하위권이에요. 왜요? 대기업과 공기업이 감당하고 있는 고용률은 얼마 안 되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약 17%, 적을 때는 13%,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83에서 87%까지는 중소기업이 그걸 감당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중소기업 기피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피하는 이유도 임금 및 복지 수준, 근로시간, 근무 환경, 고용의 안정성, 기업의 위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요. 사실 뭐 제 자녀가 취업을 선택한다. 저도 고려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단순히 다 무시할 수만 있겠습니까? 연봉, 복지 참기 힘들어서 퇴사한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 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요즘은 예산이 줄어가지고 잘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요거 많이 했죠 우리. 사업장 비전 부족하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청년들의 취업하는 기업의 1순위는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입니다. 복수응답했어요. 그러나 향후 취업 가능성이 높은 데는 어디냐 물어봤을 때는 중소기업 68.6%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과 실제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곳 간의 간극이 생기고 그것이 곧 아노미 현상으로 일어나죠. 아노미 현상이 뭡니까? 내가 바라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간의 간극이 생겨서 이것을 정리가 안 되고 무질서의 상태에 있는 현상, 이것이 아노미 현상이고 이 아노미 현상은 업무 비몰입 상태로 바로 빠지는 거예요. 입사하자마자 입사 첫날부터 이곳은 내가 원래 기대했던 그런 직장이 아닌 갭이요. 그거를 인식했으면 내가 입사하기로 마음 먹고 어이구 나 입사하겠습니다 마음 먹었으면 스스로 정리하고 내가 입사 첫날부터 여기서 열심히 일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출근했으면 참 좋겠는데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다 삼성전자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내가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 입사했으면 입사 첫날부터 이 회사가 내 직장이야 라고 생각하고 일해야 그 개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규범은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개인적 불안정의 상태. 경제학적인, 사회학적인 정의입니다만 저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입사는 했는데 마음은 삼성전자에 여전히 가 있죠.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겁니다.